대부분은 엄지가 휘었다 그러면 무주해반증이 맞습니다. 아주 간혹은 그냥 엄지발에 무주해반증이 아닌데 발가락 자체가 좀 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어봐야 구분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무주해반증인데 엄지만 휜 게 아니라 발 안쪽에 뼈가 튀어나오게 돼요. 엄지만 이렇게 휜 게 아니라 여기 튀어나온 거, 요게 같이 동반이 되죠. 또 하나는 그냥 있을 때보다 서서 이렇게 보면 튀어나온 게 더 튀어나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해반증은 꼭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도 겉으로 휘어진 정도가 튀어나온 것만 갖고도 무주해반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무주해반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데 기존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여자분들에게 많은데 남자와 여자의 신발이 좀 다르거든요, 디자인이. 그래서 신발이 원인을 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되게 환자분들이 9대1 정도로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별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력, 엄마가 있으면 딸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족력도 있고, 평발인 경우도 무주해반증인 경우가 많고, 또 무주해반증 있는 분이 또 평발화되기도 하고, 두 개가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이런 경우는 관절 자체가 부으면서 변형이 잘 와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다양한 원인이 무주해반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무주해반증은 엄지가 휘면서 안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그 무주해반증 사진을 보면 휘면서 튀어나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다 보면 튀어나온 부위가 자꾸 마찰이 돼요. 마찰이 돼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신발을 계속해서 신게 되니까 염증이 더 커져서 더 아파지고, 또 하나는 무주해반증은 점점점 진행하는, 좀 더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위가 더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압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 튀어나온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증상은 엄지가 휘어 있으니까 걸을 때 자기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엄지가 일을 못 하니까 옆에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발가락 밑에 굳은 살이 생기고 염증이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 통증이 심하다. 또 엄지가 옆으로 누워지면서 옆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밀기 때문에 작은 발가락을 우리가 소족지라 그러는데, 소족지도 같이 휘어져요. 그래서 소족지 변형이 생기고, 또 누르다 보면 발가락 사이가 티눈 같은 게 생겨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 발 안쪽에 튀어나온 부위도 아프다, 발바닥도 아프다, 발가락 사이도 불편해진다. 이것이 대표적인 그 무주해반증의 증상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무주해반증이 있는 경우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 엄마가 있다, 아니면 딸이 있다 이런 경우도 많고, 뭐 사촌 중에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의 특징은 젊었을 때부터 변형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변형이 시작되다 보니까 변형의 양상이 좀 커요. 그래서 심한 무주해반증을 동반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평발이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성인 경우는 약간 선천적 경향이 있는 경우는 조금 일찍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교정을 위한 수술도 조금 젊었을 때도 빨리 하라고 저희가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미카 그러면 MICA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니멀 인베이시브, 그러면 그거는 작게 연다는 얘기예요. 작게. CA는 쉐브론 에이킨,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이니까 결국은 작게 열어서 수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어서 하는 거나 아니면 구멍만 내서 이렇게 수술하는 거나 기본적인 수술은 똑같아요. 튀어나온 뼈 부분을 자르고 절골 하고 그걸 안으로 밀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수술 방법입니다. 무주해반증에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작게 열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수술 기구가 좀 개발이 되면서, 옛날에는 톱으로 진동을 하면서 뼈를 잘랐어요. 그런 경우는 구멍만 내서 시행을 할 수 없는데, 얘는 칼이 회전을 하면서 뼈를 자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열어도 뼈를 자르고 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죠. 그래서 미카라고 하는 미세 침술, 최소 침습, 이 수술은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흉이 적죠. 이게 좀 장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뼈 위에 주변 조직, 뭐 인대나 힘줄이나 이런 거를 덜 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이 좀 적은 경향이 있고 회복이 좀 빠른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을 할 때 우리가 나사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변형이 아주 심해서 교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는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쭉 열어서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을 보고 보통의 무죄반증인 경우는 미카 수술을 하세요 하고 권하고, 아주 변형이 심한 경우는 이거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미카보다는 열어서 수술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기부스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꿈치로 걸어야죠. 아니면 옆으로 걷는 거예요. 걸어서 한 달 정도는 옆으로 걷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 보행을 해요. 근데 첫 한 달 동안에는 이게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붓고 아파요. 근데 요때 잘해야 되는데, 요때 자꾸 걸어 다니면 자꾸 아프고 부으면 합병증이 생기기도 쉽고 수술한 부위가 틀어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요때는 뒤꿈치로 걷기는 하나 가능한 한 많이 안 걷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한 달이 지나서 한 2달 정도까지는 정상 보행은 한데 아직도 붓기나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게 걷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상 보행을 하면서 일반적인 일상생활, 통증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세요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한 4개월 정도 되면 이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뭐 걷는 운동도 시작하고,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다 시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조심하고, 그다음에 2달, 3달 되면